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한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인터넷 괴담인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이름 모를 섬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귀굴 또는 마구굴이라고 불리는 존재에 대해서 꼭 한번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것을 이유로 계속해서 지체하다가는 영영 이 마귀굴에 대한 존재를 기록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막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방학을 맞아서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들떠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보다 3살 어린 삼촌, 그리고 저 셋이서 2박 3일로 한 섬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는 선장님이 계시다고 하셔서 여행 당일 저희 3명은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지인이라는 한 선장님의 배를 빌려 타고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사람이 적다는 어느 한 섬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섬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항구에서 섬까지 최소 1시간 이상 배를 탔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당시 저는 심하게 멀미를 했었습니다. 그 이름 모를 섬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굉장히 이질적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섬이라는데 제대로 갖춰진 부두조차 없었고 대충 배를 정박시킨 다음에 간신히 배에서 내렸어요. 그 선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로 떠났고 지금은 채 5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배를 정박시켜 놓은 곳에서 조금 걸어 들어가니까 이상하리만치 높은 돌담들이 보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의 돌담 같은 거는 기껏해야 성인의 어깨 정도 높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돌담들은 좋기 건장한 성인의 키를 훌쩍 넘길 정도로 높은 돌담들이었어요. 이 돌담이 쌓여 있는 길을 따라서 조금 더 걸어 나갔더니 여느 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골집들이 보이길래 이질적이고 낯선 기분들은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저희의 숙소가 될 선장님 댁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서야 선장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 해가 저문 뒤에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둘째,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바람이 돌담을 지나는 소리니까 절대로 신경도 쓰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참 호기심이 많았던 10대인 저는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짐을 풀고 돌담 바깥쪽에 있는 모래사장까지 가는 길은 참 행복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모래사장에는 저와 아버지, 삼촌 외에도 다른 집의 친척이라며 휴가를 온 남자 2명이 더 있었어요. 그 섬에는 워낙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굉장히 금세 친해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5이서 모래사장을 전세 낸 듯 실컷 놀면서 즐겼고 가져왔던 음식까지도 풀어가지고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밤이 되면 많이 추워지니까 이제 슬슬 각자 숙소로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술을 드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입에 술을 대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갈수록 바람은 점점 세졌고 파도도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처음 모래사장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던 곳까지 파도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쇠 긁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고 저는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 있는데 저편에서 일행이 아니었던 2 남자와 아버지가 실랑이를 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분들한테 얼른 숙소로 돌아가라고 재촉을 하고 계셨고 그분들은 좀만 더 있다 간다면서 막 버팅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끝내 그 사람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아버지와 삼촌 저 셋은 다시 돌담 쪽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밤늦게까지 저러고 있으면 큰일 나. 돌담길을 걷는 내내 저러면 큰일 난다고 아버지께서는 혀를 끌끌 차고 계셨고, 삼촌께서는 정 찝찝하면 본인이 가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그 사람들이 밤에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비명소리를 듣고 삼촌께서는 저와 아버지한테는 숙소로 돌아가 있으라고 하고 본인이 가보겠다고 하면서 발길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숙소로 걸어 돌아가는 중에도 삼촌이 따라오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저희가 숙소에 도착한 뒤에도 삼촌은 한참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걱정된 저는 아버지한테 삼촌을 찾으러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재촉을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묵묵부답이셨어요. 그리곤 이윽고 선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랑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저를 다른 방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길래 저보고 다른 방에 가 있으라고 한 거지? 싶은 호기심에 방에서 나와서 두 분이 하는 말씀을 엿들었어요.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마귀굴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선장님의 아내분께서는 아무래도 마귀굴한테 홀린 것 같으니까 내일 날이 밝으면 찾아보시죠. 지금은 마귀굴이 한참 다닐 시간이잖아요.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도 이미 선장님한테 마귀굴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이 대화를 엿들은 저는 이 두 사람이 삼촌을 찾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화가 나서 혼자서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불빛 하나 없이 깜깜했던 어둠을 뚫고 돌담길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기로 향했던 걸 후회하고 있어요. 돌담길에 접어든 저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그때부터 쇠를 긁는 소리인지 뱀이 내는 소리인지 돌담 너머에서 그 괴이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파도랑 바람 소리려니 하고 생각한 저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날씨랑은 전혀 상관없는 소리라는 걸요. 게다가 그때부터는 돌담을 손톱으로 긁는 것 같은 소리까지 더해져서 제 귀에 선명히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걸음도 멈추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오싹한 느낌과 함께 돌담 저편에서 검은 형체가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헐레벌떡 선장님 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마귀굴이 내는 소리를 밤새 들으면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왔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은 잦아들었고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를 맴돌던 그 괴이한 소리도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 아버지, 선장님의 아내분 셋이서 모래사장으로 도착했을 때는 그곳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삼촌이나 그 두 사람의 발자국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내 선장님의 아내분께서 한숨을 푹 쉬시더니 마귀굴이 잡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장님 아내분의 말에 의하면 이 섬에는 옛날부터 마귀굴 또는 마구굴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 내려왔대요. 그것들은 사람을 해치는 존재인데 그것들의 형태는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어두운 바다를 넘어서 올라온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것들은 밤이 되면 돌담 너머를 배회하는데 이 마을에 있는 돌담 모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가 바로 그 마귀굴 때문이래요. 그렇게 한참을 섬을 뒤졌지만 삼촌과 그 두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선장님 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장님이 섬으로 돌아오시기까지 남은 날들을 집안에서만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육지로 나가야 하는 날이 돼서야 선장님께서 섬에 들어오셨고요. 삼촌이랑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고흥으로 나가서 실종 신고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일들이 순식간에 흘러 지나갔습니다.
삼촌의 실종 신고 이후에 경찰관이랑 같이 그 선장님을 찾으러 갔을 때는 주변 뱃사람들이 그 선장님 더 이상 배를 안 탄다고 말씀하셨고 그 선장님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 섬의 이름도 위치도 모르던 저희는 영영 그 섬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알려진 섬들을 몇 군데 더 들려봤지만 그 섬에서 봤던 높은 돌담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더 알아내는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는 경찰의 말을 끝으로 저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삼촌은 실종 신고 이후에 사망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끔찍한 경험의 전부입니다. 아버지의 유품에서 삼촌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나름의 조사를 해왔지만 아무것도 알아낸 게 없어요. 그리고 가끔은 그 기괴한 소리와 돌담 근처를 헤매는 악몽을 꾸곤 합니다. 그날 저는 무엇을 보고 느꼈던 걸까요? 제가 10대였을 당시에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살던 그 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 세상에서 마귀구를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게 더 두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귀구를 목격한 그 다음날 돌담 근처에서 주웠던 것들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이것들 전부 그 돌담길 근처에서 주웠던 것입니다. 아직도 저 많은 손톱들이 왜 그 돌담길에 뿌려져 있었던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냐, 주작이냐, 커뮤니티에서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차피 무서운 이야기의 본질은 오싹함을 즐기기 위해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구독자분들의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아침 되시고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